여성 사업가 A씨는 2007년 1월 가족들과 함께 히말라야 트레킹을 다녀왔습니다. 우연히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 10여 명도 같은 날짜에 히말라야 트레킹을 갔습니다. 민병두 의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A씨는 민병두 의원과 동갑이었고 말도 잘 통해 즐겁게 산행을 했다고 합니다. 산을 한 6일 동안을 계속 걸으면서 타니까 그럼 뭐 일행이 오늘은 이 사람하고도 얘기하고 내일은 저 사람하고 얘기하고 그날은 어떻게 그 사람하고 같이 걷게 됐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58년 개띠라고 그래서 반갑다 우리 동갑이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친밀감을 느꼈죠. 그래서 좋은 기억으로 끝나고 한국에 왔죠. 민병두 의원과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히말라야 트레킹 이후 2008년 민병두 의원이 총선에서 낙선한 뒤 한국에서 서너 차례 사적으로 만났습니다. 키코 등 경제 문제와 시사 문제도 이야기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A씨는 역시 히말라야에서 만난 모 의원의 부인과도 비슷한 수준의 친교를 유지했습니다. 그때 막 환율이 막 올랐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만나서 그 컴플레인을 했어요. 환율이 올라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이명박 욕을 막 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 민 의원이 벌써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먼저 아마 그분이 먼저 전화를 했나 나한테? 히말라야에서 맨 처음 만나셨던 그렇죠. 거예요? 예. 그분이 먼저 찾아왔나? 뭐 그랬을 거예요. 그 참 내가 전화번호를 알 리가 없으니까. 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그래서 뭐 식사를 한두 번 한 것 같고. 2008년 5월 무렵 민병두 의원과 A씨는 평상시처럼 만났습니다. 밥을 먹고 간단하게 맥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민 의원이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노래방을 가자는 제안을 오더라고요. 나는 노래방이 그냥 이렇게 노래만 하는 줄 알았더니 지하로 들어가는 노래 주점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노래 주점을 나는 처음 가봐서 거기 시스템을 잘 모르는데 노래방하고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인가는 이제 술을 마시고 네네. 술을 마셨는지 하여간 뭐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내가 원치 안 가는 사람인데 내가 노래방을 어떻게 우연히 가게 됐고 네. 그래서 노래를 몇 곡 불렀고 네. 노래 주점 룸에 술이 들어온 뒤 민 의원이 테이블로 문을 막았다고 A씨는 주장합니다. 술이 배달이 되는데 술이 배달되고 나니까 탁자를 문 앞으로 확 밀더라고요. 그래서 문이 안 열리게 이렇게 해놓는 것 같았으면서 스페이스를 마련을 하더라고요. 예. 테이블로 예. 이 문 입구를 이렇게 막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전혀 모르겠어요.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자체는 뭐 그건 제가 전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민 의원이 A씨에게 브루스를 추자고 했다고 합니다. 브루스를 추자고 하는데 좀 브루스 치는 게 조금 뭐 썩 유쾌하지는 않지만 뭐 서울시장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고 A씨는 말합니다. 갑자기 혀가 들어온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내가 할 줄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얼음 상태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그냥 얼음 상태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수습이 되고 나왔는데 보니까 바지 지퍼가 열려 있더라고요. 열었겠죠. 나는 연 적이 없으니까. 이건 일방적이고 기습적이고 너무나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근데 나는 또 내가 너무 화가 난 거야. 왜 그거를 박차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지?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뭐 저런 거지 같은 인간이 있어?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라는 인간이 저 정도밖에 안 돼라는 분노도 있지만 한편으로 나한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강력하게 이렇게 확 차고 나가지 못하고 왜 가만히 있었어? 그러니까 뭐 이게 내 스스로가 수습이 안 되니까. 당시 민 의원이 술에 취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A씨는 주장했습니다. 맥주만 마셨어요, 그것도. 뭐 센 술도 아니고. 맥주 해봤자 두세 병이지 뭐. 민 의원이 술이 취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네요. 전혀요. 다음 날 민 의원으로부터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고 A씨는 말했습니다. 받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는지. 그분은 신분이 높은 뭐 국회의원이었다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한테 대해서 내가 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후 민의원과 A씨는 서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민병도 의원은 이에 대해 신체 접촉은 인정하지만 강제적이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노래방에 간 사실은 맞고요. 네네. 그다음에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은 어떤 합의하에 이런 말씀? 아니 뭐 합의하냐 아니냐를 갖다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은 그거는 어떤 성인 간에 합의된 어떤 상황이었다라고 무슨 말씀하시는 합의됐다 안 됐다 자체를 그럼 누가 합의하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 강제적으로 키스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뭐 거죠? 신체 접촉이 있었겠지만 어떤 정도 수준까지인지 모르지만 네. 하여간 신체 접촉이 있었겠죠. 근데 네. 그거는 만약에 그분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네. 죄송스럽긴 하지만 네. 전혀 그날 그런 상황 내가 이제 왜냐면 내가 단호하게 부인을 해버리면 네네. 또 본인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떠한 신체 접촉인지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좀 기억이 좀 불투명하고, 네네네. 신체적 접촉은 당연히 뭐 있었을까? 뭐 하여간 신체적 접촉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예예. 뭐, 요즘 말하는 그 미투에서 말하는 네네네. 그러한 성격의 것은 전혀 없었다고 기억합니다. A씨는 사건이 벌어진 이후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기분은 나빴지만 똥 밟은 심정으로 그냥 내 기억 저편에 묻어도 한 번도 그거를 소환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잊고 살았어요. 그동안 완전히 잊고 살았는데 누구한테 얘기한 적도 없어요. 남편한테도 부끄러워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너 밖에서 그런 짓 하고 다녀? 이럴까 봐. A씨는 최근 미투 운동과 민병도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 소식을 듣고 인터뷰를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미투 운동이 한 1월부터 일어나면서 그 서 검사가 성추행한 걸 얘기를 하면서 나도 저 정도 성추행은 당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억이 10년 만에 나한테 소환이 돼서 온 거죠. 요새 와서 자꾸 텔레비에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전혀 안 보였으니까 몰랐는데 자꾸 보이니까 그 기억과 보임으로 자꾸 내 그 기억을 자꾸 이렇게 떠올리는 거예요. 하지만 민병도 의원은 뉴스타파에 부끄러운 행동은 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다시 한번 밝혀왔습니다. 뉴스타파 김경래입니다. 검찰은 공산혁명 이념에 따라 직업혁명가 조직을 만들어 각종 시위를 배후 조종해온 이른바 재헌의회 그룹을 적발해서 2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은 레닌의 이론에 따라서 공산주의 혁명을 기도해온 직업혁명가 조직인 재헌의회 그룹을 적발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먼저 서울지방검찰청 김택수 공안 1부장의 발표를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86년 5월 이후 학원과 노동행정 등에 살포된 혁명운동의 기술을 전의의 소집으로 무엇이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진군을 가로막고 있는가 등의 레닌의 폭력혁명 이론을 그대로 옮겨 담은 이적 표현물이 신민당 노승환 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사건, 신길동 가두시위 경찰 차량 방화사건 등 각종 폭력시위 현장에서 대량 살포된 유물들과 같은 주장 및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중시, 이는 레닌의 폭력혁명론을 교조적으로 신봉하는 집단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소행으로 판단, 그 배후 색출에 수사력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계속된 추적 수사 결과 주동자급인 최민 등 7명이 공산주의 직업혁명가를 자처하는 사회인 50여 명을 규합, 레닌의 조직 방식을 그대로 모방하여 반국가단체 재헌의회 그룹을 결성하고 전국 규모의 조직기구를 구성한 데 이어 하부 조직 및 외곽 조직을 확대 중임을 밝히냈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은 오늘 서울대 국사학과 졸업생 29살 최민 등 24명을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구성 등 혐의로 구속하고 27살 김상현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서울대 사회학과 4학년 박종훈 군 등 28명을 수배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민 등 7명은 지난해 5월부터
75년에서 79년 사이에 입학한 서울대학교 출신 50여 명을 중심으로 혁명 전위 조직인 재헌의회그룹을 만든 뒤 서울대 등 8개 대학 조직을 장악하고 민민투기관지 민족민주선언을 발간 배포하는 등 전국 34개 대학의 민민투 조직을 사실상 배후에서 조정하면서 지난해 11월 13일에 신길동 가두 시위 등 30여 건의 폭력 시위를 주도해왔습니다. 이 조직이 배후에서 조정한 시위는 신길동 시위 이외에 지난해 11월 29일 신민당 개헌 추진대회 당시 서울극장 앞 가두 시위와 지난해 6월 23일 신민당 노승환 의원 사무실 점거, 7월 18일에 성남시 상대원 시장 앞 가두 시위와 학내 시위 등 모두 30여 건에 이르고 있으며 학생과 노동자 만여 명이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직 총책 최민은 러시아의 3인당을 본따 이원화 소수정예로 하향식 조직을 결성해 궁극적으로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당면 투쟁 전술을 재헌의회 소집 요구에 헌법 투쟁으로 선전선동하는 반국가 활동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적발된 조직원 가운데는 직장을 그만둔 뒤 활동하거나 부부가 함께 가입한 직업적 혁명성을 보인 사람도 있었으며 납부금이나 후원금으로 1억 원을 모아 평양고을식당, 일원출판사, 전국 장의사를 운영하면서 기수, 진로 등 불온 유인물 15종 20여만 부를 발행하고 레닌과 마르크스의 저서와 유인물을 번역 제작해왔습니다. MBC 뉴스 문철호입니다. 네, 검찰이 밝힌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을 김재철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이제까지 있었던 대부분의 좌경용공 사건이 대학생 중심 조직이었으나 이번 사건은 혁명투쟁이 직업이라고 자처할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레닌의 혁명사상과 조직체계에 충실한 사회인 조직인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은 종전의 민민투 계열이 표방한 민중연합 권력 창출 뒤에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지향한다는 단순한 이념적 차원을 넘어 민주주의 민중공화국을 수립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다는 구체적인 혁명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투쟁력과 작업력을 동시에 갖춘 최대의 사건이라고 말하고 노학연계투쟁의 새로운 모습을 드러냈으며 민민투 조직의 사상과 투쟁을 지도해온 실질적인 배후임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조직원을 뽑을 때 추천자의 의견과 심사서를 근거로 조직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심사기관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하며 대상자의 활동성과 이념 정립 수준에 따라서 활동 부서와 임무를 부여할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이들 조직은 접선 방법에 있어서도 첩보 영화를 연상케 할 만큼 완벽했습니다. 접선 장소와 예비 접선 장소, 허위 접선 장소를 번갈아 이용하면서 수사반을 혼동케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수사 결과 총책인 최민은 모 그룹 계열 회사 중역의 아들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최군이 지체장애자로 행동 반경이 좁아 책을 많이 읽게 됐고 이 과정에서 이념 서적을 탐독하면서 공산주의 사상에 빠지게 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철입니다. 네, 검찰 수사 결과로 밝혀진 재헌의회 그룹의 정체에 관해서 먼저 유기철 기자가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재헌의회 그룹의 조직은 레닌의 중앙기관 이원화 이론에 따라서 실천적 지도부인 중앙사령탑과 사상적 지도부인 강령기초위원회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중앙사령탑, 즉 CT는 여러 가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조직을 관리하는 등 투쟁의 전위대 역할을 해왔고 강령기초위원회는 불온 유인물과 지하정치신문의 발간 작업을 통해서 조직의 이념을 설정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방위원회, 즉 LT는 경인지역과 영남지역으로 나뉘어 대학의 민민투를 장악하고 성남과 구로공단, 울산공단 지역의 위장 취업으로 침투해 과격한 투쟁을 선동해왔습니다. 자생적인 형태로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사회주의 자익 세력이다. 영공세력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북하고의 관련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용공 자경 세력 내지 사회주의 세력을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강령소위원회가 레닌의 혁명 강령을 기초로 작성한 조직 강령에서 재헌의회 그룹은 자본주의적 착취 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기본 목표로 그리고 노동자 계급의 주도 아래 재헌의회를 소집해 민중공화국을 세우는 것을 당면 목표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사회인으로 구성된 재헌의회 그룹은 서울의 주요 대학의 조직 담당과
동원 담당 조직원을 따로 임명해 시위를 배후에서 조정해왔으며 노동계급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상정하고 노동자들을 소규모 시위와 가두투쟁에 동원해 이른바 결정적 시기에 대비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유희철입니다. 재헌의회그룹은 조직원 모두에게 수입액의 20% 이상을 회비로 납부토록 하고 가정이 부유한 조직원들로부터는 재정 후원금을 받아내 활동자금으로 사용해왔습니다. 활동자금의 규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의무회비 1,066만 원과 조직 총책 최민과 재정책 박선우 등이 낸 재정 후원금 6,040만 원 등 모두 9,326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항구적인 조직활동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5,600만 원을 투자해 식당과 출판사, 장의사를 경영하거나 다른 업자와 동업하는 등 위장업체를 운영해왔습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바로 이 평양고을식당은 재헌의회그룹 중앙위원인 김성식의 어머니가 운영해오면서 이익금은 조직자금으로 활용해왔습니다. 또 최모 씨가 운영하는 관악구 신림동 전국 장의사를 합작 운영키로 하고 지난해 8월에 300만 원을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이 건물은 서대문구 충정로 2가에 있는 일원 출판사로 활동자금 마련 외에 불온유인물 출판이라는 또 하나의 목적을 위해 지난해 6월 설립돼 일보전진 2보 후퇴, 강령기초계획 작업안 등 수많은 조직 유인물을 발간했습니다. 재헌의회그룹은 또 조직원들의 사상교육을 위해 강동구 둔촌 아파트를 빌려 임시정치학교를 개설하고 조직원들을 합숙시키면서 레닌에 저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와 혁명 지침서인 기수, 진군 등을 교재로 집중적인 사상학습을 실시해왔습니다. MBC 뉴스 구분학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재헌의회그룹은 전국 34개 대학 민민투 조직의 실질적인 배후였음이 이번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대학가 양대 투쟁 조직 중의 하나인 민민투와 노동자 조직인 노동자 해방동맹을 장악해 지금까지 그 배후가 밝혀지지 않았던 30여 건의 각종 폭력 시위 사건을 주위에서 조정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배후 조종한 주요 폭력 시위 사건은 지난해 6월 23일 민민투 조직원과 성남지역 해고 근로자 등 7명이 나흘간 단식 농성을 벌인 신민당 노승환 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 사건과 11월 13일에 신길동 가두 시위 경찰 차량 방화 사건, 그리고 11월 29일에 신민당 개헌 추진대회 서울극장 앞 가두 시위 사건 등입니다. 이들은 이 밖에 성남 상대원 시장 앞 가두 시위 사건과 상계동 무허가주택 철거 중단 요구 시위 사건, 성남 중앙시장 앞 가두 시위 사건, 영등포 대림시장 앞 가두 시위 사건 등 지난해 6월에서 11월 사이 15건의 가두 농성 시위와 20여 건의 각종 학내 시위를 조정해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일명 기수와 진군 등으로 불리며 투쟁 교과서화되어 온 혁명운동의 기수를 재헌의회 소집으로 무엇이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진군을 가로막고 있는가, 혁명의 그날을 위해 재헌의회 소집 투쟁이 깃발 아래 골기하자 등 모두 15종 20여만 부의 불온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해왔는데 이것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같은 레닌의 논문에서 발췌한 것으로 레닌의 폭력혁명 이론을 그대로 옮겨 담았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이들은 민민투 기관지 민족민주선언을 흡수해 재헌의회 그룹의 정치투쟁 노선에 따라 6호부터 13호까지 2만 부를 제작 전국에 배포해왔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번 건대 사건으로 학생운동의 한 줄기가 부러지고 민민투 배후인 재헌의회 그룹이 이번에 와해돼 학생운동 핵심 세력은 무너진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하고, 그러나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세력을 규합해 시위를 벌일 수 있는 잠재력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태성입니다. 유희근 해설위원이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사건은 혁명투쟁만을 직업으로 하는 직업혁명가들에 의해서 주도됐다는 점에서 과거 대학생 중심의 혁명 조직과는 전혀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혁명을 위해서는 가정과 직장과 생명도 버린다. 혁명론을 비롯한 20개 항의 입당 테스트, 임시 정치학교에서의 사상교육, 거액의 혁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체 운영, 그리고 완벽한 비밀 조직, 이렇게 모든 면에서 지금까지는 이론의 단계에 머물렀던 공산주의 사상이 이제는 실천적 단계까지 와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한 위험성을 느끼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장봉기와 폭력혁명으로 무산혁명 대중이 지배하는 공산사회를 설립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자세히 보도된 바와 같이 이처럼 위험천만한 반국가적 혁명단체가 우리 사회에 존재해왔다는 것은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공산혁명 분자들의 체제 타도를 위한 주장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대학의 작용 현상을 한 번쯤 거쳐야 하는 홍역점으로만 알고 가볍게 보아넘긴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구나 앞으로 전개될 개헌 정국과 관련해서 좌경 세력과 연계된 혁명 조직과 공산 세력은 사회 혼란을 더욱 야기시켜서 그들의 혁명 목적을 달성하려고 획책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용공사범과 용공조직에 대해서 막연히 비호하거나 방관하는 무책임한 자세야말로 우리의 자유로운 생활 터전을 공산주의자들의 소나기에 던져주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용공이나 좌경 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각별한 경계와 단호한 태도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경제적 안정과 정치, 사회, 문화적 발전을 원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여망을 실현할 수 있는 첫째 요건이라 하겠습니다.